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해설을 함께할 정규빈입니다. 네, 목소리가 지금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열심히 푸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선생님이 목이 쉬었어요.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목은 약간 같지만 컨디션은 괜찮은 상태고요. 황통 열심히 풀고 와가지고 기분도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6월 모의고사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여러분 아마 부담을 되게 많이 느꼈을 거고, 채점을 해보고 나서는 많이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그죠?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전국 1등을 했어. 축하할 일이지만 남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좀 못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너무 잘했다. 신나 하시지만 겸손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둘 다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시간이 부족했는지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를 알맞게 잘 사용을 하지 못하였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확통은 전반적으로는 쉬워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28번 때에 따라 29번 정도, 30번 요 세 문제 정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 있는 문제 적어도 앞쪽에 네 문제 정도는 편안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고요. 문제를 풀다가 내가 뭔가 막혔고 마음이 불편하고 좀 불안감이 찾아오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순간이 왔을 때 23번, 24번을 잘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올 모의고사 때는 이런 순간에 내가 23번을 통해서 힐링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와 함께 23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원래의 목소리는 굉장히 꾀꼬리 같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 그 목소리가 아니니까. 자, 23번 보시면은 엄청 쉬운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23번으로 이런 유형이 나오겠지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던 문제였어요. 제가 4월 학평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 친구 23번의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가디순을 아주 단순하게 사용하는 형태. 보통 이제 23번에 나올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항정리인데, 이항정리는 우리 이번에 6평에서는 6모에서는 25번에 조금 더 생각할 만한 거리로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23번이나 25번이나 23, 24, 25까지는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맞죠? 자, 23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1, 2, 3이고요. 이것을 1열로 나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 맞죠? 그죠? 자, 4개를 나열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1과 1을 배열하는 만큼 겹쳐서 3개 될 테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겠죠. 끝! 그래서 정답은 12가 됩니다. 이렇게 빨리 풀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런 데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가디수는 엄청 간단하게 나온 편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 AA, BC, 그죠 그런 거. 뭐 AA, BBC 요 정도 배열하는 거 그 이상은 없습니다. 상당히 쉽게 나온 문제였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4번의 경우에 문제를 봐요. 무엇부터 눈에 들어오죠? 요거 들어오지 않아요? 요거. 그러면 틀렸어요. 맞죠.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있었습니다. 배반이라는 말을 먼저 읽고 보면요. 문제가 너무너무 쉽고요. 배반이라는 말을 읽지 못하고 그냥 알파벳부터 보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배반이라는 말을 읽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걸 보시면 뭐로 보여요? A의 여사건에 해당하는 확률로 보이지 않고요. 그냥 A의 확률로 보입니다. 맞죠? 여사건의 확률을 가르쳐 주나 아니면 그냥 A의 사건을 가르쳐주나 똑같은 말이 됩니다. 우리는 그 확률은 똑같이 이게 6분의 5면 A의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거 너무 편안하게 알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배반이라는 걸 보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쓰게 되느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를 사용했어요. 맞죠? 요걸 쓴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은 실수 포인트 하나 더 말할까요? 의식의 흐름에 갑자기 독립을 떠올립니다. A와 B가 독립이래. 그러면서 갑자기 얘가 PA랑 PB랑 같대. 곱한 거랑 같대. 이런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큰일 납니다. 엄청 조심하셔야 되고요. 교집합의 확률이 살아있다면 문제를 풀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건데요. 뭐가 없죠? 교집합의 확률이 0이죠. 없죠. 왜? 배반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집합 문제 아니기는 한데
확률과 관련해서 사건 A, B가 등장을 할 때에는 여러분이 집합처럼 그림을 그리는 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요 배반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려놓고 나시면 여기의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그리고 P, B의 확률이 6분의 5인 것은 아닙니다. 이 배반이라는 뜻은 이 둘이서 표본 공간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표본 공간 안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이 아예 사라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뭐예요? 둘의 합이 4분의 3이라고 하니까 PB는 얼마라고 할까요? 4분의 3에서 6분의 1만 빼주면 PB가 나오겠죠? 일단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물어보는 게 PB는 아니니까. 그치? 한 번 더 갑니다. 자, 12, 9. 이거 왜 차분하게 하냐면 나 이런 계산에서 시험 때 틀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통분을 차분하게 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라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PB가 12분의 7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B의 여사건의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12분의 5. 이것보다 쉽게 풀어낼 방법도 없어요, 사실. 그쵸? 가장 편안하게 풀어낸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반이라고 하는 순간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숫자놀이 문제로 바뀐 거예요. 배반이라는 말 덕분에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4분의 3에서 6분의 1을 빼야 되겠다. 끝. 그럼 PB가 나오겠구나가 보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쉽게 나온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5번까지는 너무 쉽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은 이항정리 문제고요. x의 6제곱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라고 했어요. 그쵸? 자, 아주 재미없고 지루하고 귀찮은 풀이를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일반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풀이를 거의 하지 않죠, 제가. 그죠? 하지만 뭐 어쨌든 복습 차원에서. 자, 뭐라고 쓰면 되냐면 OCR이 되고요. 그리고 X제곱이 R개 마이너스 2가 O 마이너스 R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암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암기는 의미가 없어요. 자, X제곱이라는 공이 들어있고요. 마이너스 2라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총 몇 개 있는 거냐면 5개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5개가 주르륵 있는 데서 나는 공 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중복 조합 다음에 이항 정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뽑을 건데 5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각 주머니마다 X제곱을 뽑을 건지 마이너스 2를 뽑을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 요 주머니에서 X제곱을 뽑고 그 다음 주머니에서 X제곱을 뽑고 마이너스 2를 뽑고 X제곱을 뽑고 요런 행동을 할 거잖아요. 그죠? 자,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야 그러면? 5개의 주머니 중에서 X제곱이라는 공을 뽑을 주머니를 R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O-R개는 마이너스 2라는 공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탄생을 하는 거고요. 요 일반항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6제곱이 되기를 원해요. 이걸 또 풀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풀어서 2R제곱 마이너스 2의 O-R제곱. 요게 6제곱이 되려면 이 부분만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X를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럼 R은 얼마예요? 3이 됩니다. 이렇게요. R이 3이구나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5C3 X제곱에 세제곱 마이너스 2에 여기다가 3 넣으니까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개수를 쓰죠. 그렇죠? 한 번 더 정리하시면 5C3은 얼마예요? 5, 4, 3팩 사라지고 2 남으니까 10 되고요. 마이너스 2는 제곱하니까 4 되고요. 그리고 X의 6제곱 들어가겠죠. 개수는 이 부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정답 뭐라고 하면 돼요? 40. 이렇게 쓰면 너무너무 억울한 풀이가 되죠. 자, 불필요한 부분을 싹 지울게요. 싹. 싹. 이만큼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할까요? 자, 근본을 알고 있으면 방금 했던 일반항을 쓰는 일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처음 말한 대로 5개의 주머니가 있고 각 주머니에서 나는 X제곱이나 마이너스 2나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거라고 했어요. 총 5개고 나는 X 6제곱 만들고 싶어. X의 거듭제곱을 만드는 건 X제곱만이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는 못해. 그쵸? 그럼 보세요. 어이, 얘를 3개. 그쵸? 이게 끝이야. 요거 2개. 이걸 3개 뽑아야 X 6제곱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끝났네요. 그 구성만 찾으시면 나는 개수를 찾겠습니다. 개수는 여기서 6제곱, 여기 이제 5개 중에서 어떤 3개를 뽑을 것인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5C3.
x 6제곱은 개수한테 영향을 주는 건 없으니까 패스하시고요. 마이너스 2가 몇 개? 2개 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거죠. 맞아요. 제 C 계산 쪽도 좀 많이 하시면 10이라는 거 바로 알죠? 예, 정답은 40.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선택과 집중이 잘 돼야 되고 앞에 공통 문제 문항 부분도 쭉 봤는데 지금 확실해지는 건 어찌됐건 쉬운 문제들은 쉬워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쉽게 넘어가야 돼요. 예전처럼 어떠한 문항 번호가 무조건 어려울 거다라는 공식은 깨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2점, 3점이 어려워질 거라는 뜻은 아니잖아. 그렇죠? 2점, 3점으로 나왔던 문제들은 여전히 쉬울 것이고 그런 문항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시간 절약을 쫙쫙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풀이는 제외하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타라락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재밌어지는 거잖아. 그치? 자, 26번 한번 볼게요.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합니다. 1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자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여기까지는 큰 이야기는 없었고요.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또는 문자 B가 한 개만 포함된 문자열이 선택될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확률입니다. 확률. 뭐 구하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가 되니까 총 4가지씩의 경우를 갖겠죠. 전체 경우의 수가 4의 4제곱인 것은 너무나 쉽게 판단을 했을 거고요. 요렇게 가시면 이 문제가 중복순열 문제로서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중복순열이라는 말을 쓰긴 썼는데 실제 풀이를 할 때 중복순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풀지는 않아요. 실제 풀이를 할 때는 뭐를 쓰죠, 그냥? 곱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맞죠? 그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A가 1개 포함된 거예요. A가 1개 포함되거나 B가 1개만 포함된다며. 두 번째 케이스는 B가 1개만 포함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케이스를 나눌 때는 항상 겹치는지 확인하시고 빠짐없어야 됩니다. A가 1개거나 B가 1개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어떤 느낌이 들죠?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겹치는 건 뭐죠? A도 하나, B도 하나, 그치? 끝! 케이스 나눴고요. 이제 요거 계산해가지고 분자에다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A가 1개만 이라고 했으니까요. 요 네 자리에다가 저 네 자리를 또 옮겨 놓을까? A를 어디다가 집어넣을지부터 결정할까요? 그렇게 할 거야. 그럼 A를 어디다가 넣을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방법의 수는 4가지. 맞죠? 자, A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각 자리마다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B, C, D예요. 선생님 B도 1개만 오랬는데요. 아니. 난 1번 케이스에서는 A만 집중하기로 했고요. A는 1개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B에 대한 고민 걱정은 겹치는 경우에서 따로 빼서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괜찮죠, 그죠? 자, 그럼 요렇게 3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됐어요. 3의 세제곱. 요렇게 가면 되겠죠. 자, 여기는요. 똑같겠죠. 그죠? 똑같겠죠. 왜? B가 들어갈 자리 고르고 나머지는 A, C, D 중에서 선택해갖고 들어가다 보니까 B가 들어갈 곳 나머지 3개씩 3자리. 똑같죠, 그죠? 요것이고, 자, 30번을 위해서 요 말을 미리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우리가 이미 별거 아니지만 4 곱하기 27이 된다는 걸 구했어요. 그럼 2번에서는 굳이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땡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 절약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고민 없이 바로 요렇게 쓰시면 돼요. 과정이 똑같으니까. 중요해. 그 똑같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시간 쓰는 거 차이가 크단 말이야. 그죠? 겹치는 경우는. 자, 이제 A도 하나, B도 하나예요. 그럼 자, 그래 첫 번째 A야 너 어디 갈래? 4가지. A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됐어요? 자, 두 번째 B야 너 어디 갈래? 3가지. B 뭐 여기다가 집어넣는 방법의 수 3가지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남은 건요. A도 하나, B도 하나. 남은 자리에는 C 또는 D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몇 가지?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분자에 올라갈 거 얼렁뚱땅 계산 조금만 하고 갈게요. 이렇게 되니까, 그치? 저기 있잖아. 분모에 뭐가 있냐면 4의 4제곱이 있거든요. 그죠? 4는 하나 지울까? 조금이라도 계산을 줄이는 방법. 지워서 64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54. 물론 묶어서 빼도 되는데 나 요 정도 계산은 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쵸? 4, 3, 12 이렇게 되니까요. 얼마예요? 64분의 42. 한 번 더 2로 나눌까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2분의 21로 가주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어주겠죠. 그쵸? 정답 3번. 요런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중복 순열임을 눈치채고 간다면. 자, 두 번째 풀이는 이게 베스트예요. 내가 두 가지 풀이를 보통 하는데 이게 베스트예요. 비교하면 알아. 두 번째 풀이는 이것을 이제 가디순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복 순열임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분모를 생각할 때 각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골라서 곱하면 좋겠다라는 걸 판단을 딱 내렸으면 분자도 같은 흐름으로 가. 안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디순으로 쭉 가게 됩니다. 보세요. 자, 일단 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개만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A가 하나인 경우를 다 써보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가 어떤 식이야? 예를 들어서 B, B, B. B가 세 개 또는 B, C, C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B가 세 개거나 B가 두 개거나 이것으로 쭉 흐름을 타고 갈게요. 그러면 여기도 그 흐름 타자. B가 두 개인 경우는 B, B, C. 또 B, B, D 있을 수 있겠죠. B가 하나인 경우는 B, C, C, B, C, D 이런 식으로 가볼까요? 그럼 하나 더 뭐 있어요? B, D, D. 그쵸?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나열을 해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A, B, B, B니까 쭈루룩, B 두 개짜리 쭈루룩, 그리고 B 하나짜리 쭈루룩 이렇게 왔습니다. B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약간 눈치를 하나 채야 되는 건 오라? 요거는 어때요? B도 하나야. 그죠. B도 하나야. 자, 일단 기다려봐요. 그러면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B가 없는 경우는 뭐 있었죠? C, C, C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또 C 두 개 이렇게 하나씩 갈까요? 오케이, 좋아요. A, C, D, D. 마지막 A, D, D, D.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A만 한 개인 경우에 해당하는 게 이만큼. A도 하나고 B도 하나인 경우가 이만큼. 그럼 B만 하나인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결과 그대로를 한 번 더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봐봐요. 가디순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 배열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요? 4개가 있는데 A가 어디에 들어갈까? 4가지. 여기는요. 2개가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결과가 들어가고요. 이거 12가지. 여기도 똑같이 12가지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는 어때요? 어차피 A만 혼자인 경우를 먼저 체크하자는 거야. 여기도 4가지. 12가지. 2개가 겹치니까 여기는 2개가 겹치니까 12가지. 여기는 4가지.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즉 A만 혼자인 경우가요. 요렇게 더하시면은 28가지가 있고 또 여기서 요렇게 더하시면은 32. 총 60가지가 A만 혼자 하나인 경우. 자, 그러면 B만 하나인 경우도 똑같이 60이겠죠. 계산 안 해도 되잖아. 요런 거 괜찮죠, 그죠? A만 한 개, B만 한 개. 그러면 A, B 둘 다 한 개인 경우가 여기 3가지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 결과는요. 12가지, 24. 왜? 4팩토리알이야. 얘는 겹치는 거 없으니까. 여긴 2개 가디순으로 적용해서 12가지. 요렇게 들어가지겠습니다. 그렇게 48. 맞아요. 요들이 요 위에 올라가지게 되겠습니다. 60, 48이고 약분을 하나라도 할까요? 여기 밑에 좀 무섭잖아. 그치? 4라도 나눌게요. 그럼 15, 12 이렇게 되어주고요. 그에 따라서 64분의 32가 되어주겠죠. 그쵸?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 42, 그치?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약분만 해주면 끝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구성을 생각을 할 거면 그걸로 끝까지 가야 돼요. 대신에 구성에 위험한 건 A가 하나야, B 3개인 경우, B가 2개, C 하나인 경우 또는 뭐 B, C, C 그것마다 여러분들이 가디순이 적용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4의 4제곱으로 갔으면 각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첫 번째 풀이가 훨씬 낫지. 그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이야기였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앞구르기 하면서 봐도 원순열입니다. 그렇죠? 원순열 문제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었어요. 원순열 문제가 어렵게 나온 게 언제인가 기억도 안 나요. 라고 할 만큼 이 문제도 쉬워요. 이 문제도 쉬워요. 일단 이해만 해봅시다. 1, 2, 3, 4, 5, 6을 내가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것이야. 말하자면 의자를 배열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뭐라고 했냐면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의 합이 11이 되지 않도록 한대요. 이러면 이제 11이 되는 경우들을 다 빼내거나 아니면 11이 되는 경우를 띄워놓고 앉히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숫자가 합이 11인 경우가 이거밖에 없어요. 합이 11인 경우가. 그쵸? 그래서 5랑 6만 이웃하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 5랑 6만 떼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경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돌아왔어요. 전체 경우에서 먼저 5와 6이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면 되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6개를 원탁에다가 앉히니까 5팩토리얼이고요. 거기서 빼면 돼. 5, 6이 이웃한대요. 두 개 묶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5개가 원탁에가 되니까 4팩토리얼이고요. 이웃하는 경우에 주원이 한 배열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끝! 맞아요. 그래서 결과는 나는 보통 이런 것을 또 4팩으로 묶어내지. 그죠? 4팩으로 묶어내시면 얘는 4팩 곱하기 5가 되니까 5에서 2를 뺄게요. 3. 그래서 정답은 72.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솔루션 첫 번째. 끝이야.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솔루션 두 번째는 자, 똑같은 결과이기는 한데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원탁을 여기다 그릴게요. 솔2.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제외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갖다가 앉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5야, 너 가서 앉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셋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선택권 3가지가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6을 앉혔습니다. 그럼 남은 숫자 1, 2, 3, 4를 서로 다른 4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원순열의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회전해서 겹치는 경우를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5를 먼저 앉히는 순간 회전해서 겹치는 경우라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그치? 그리고 남은 4개를 배열합니다. 끝. 그래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의외로 계산이 편안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 됐나요? 27번이 다시 한번 좀 편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또 넘어가서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망의 세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28번은 수특을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레벨 3에 있었던 문제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가 비슷하냐? 500원짜리 동전 4개가 비슷해요. 그죠? 그래도 아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아니야. 상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그때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동전 던지기에 대한 걸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문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보일 수 있어요. 잘 봐봐요. 4개의 동전을 이렇게 두고요. 한 번씩 뒤집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3개의 동전은 앞이고요. 여기는 뒷면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5번 시행할 건데요.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에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확률은 1입니다.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일 것이고요. 모두 앞면인 경우와 모두 뒷면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런 다음에 확률로 가니까 우리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얘네 동전은 다 같은 모양이잖아요. 서로 다른 동전 아니고 서로 같은 동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배열 자체가 다르잖아. 위치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1번 동전, 2번, 3번, 4번 동전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괜찮아? 그쵸? 1번 동전, 2번 동전, 3번 동전, 4번 동전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모두 앞면이 나오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뒷면이, 즉 4번이 홀수번 나와야 돼요. 맞죠? 나머지는 어때요? 짝수번 나오면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맞죠? 그럼 생각을 하자. 1, 2, 3, 4를 각각 몇 회씩 결정할 것인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4번을 한 번만 고른다면 나머지 1, 2, 3이 몇 번? 4번 골라줘야 되죠. 근데 그 4번도 짝수야.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2번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너만 4번 몰아주기 하는 경우. 요런 식의 구성을 생각해 볼게요. 한 번. 알겠어요? 요런 구성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구성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가지고 배열하는 방법은 이쪽으로 쭉 생각을 할 겁니다. 알았죠? 자, 4번이라고 써놓을게요. 헷갈릴까 봐. 얘는 선택 안 함이야.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2번만 4번일 수도 있고요. 3번만 4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같은 걸로 칩시다. 이쪽에 가서 어차피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몇 번의 횟수에 대한 구성만 먼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한 번이고 합이 4번이면 그렇지. 2번, 2번 안 뽑는 경우. 이런 거 가능하겠죠. 더는 없어요. 합이 4이려면. 맞아? 자, 합이 3이려 여기서 3번 뽑게 돼서 합이 2가 되는 경우로 가시면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때는 어때요? 2번? 없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야. 한 번 한 번으로 쪼갤 수는 없어요. 짝수번이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4를 5번 뽑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네는 안 뽑아. 끝났죠. 자, 그럼 봅시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봐봐요. 자, 요 말은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1, 1, 1, 1 선택하고 마지막에 4를 선택하는 요런 배열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뭐가 적용돼요? 가디순. 그죠? 가디순으로 적용을 시킬 것이고 그 전에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 구성에 대한 배열부터 생각을 할게요. 즉 4번 뽑을 동전을 1번으로 할 것인가 2번으로 할 것인가 3번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3가지 방법을 먼저 곱해놓고 이 배열을 생각할게요. 괜찮죠? 자, 4번 동전을 어디에다 집어넣을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5팩을 4팩으로 나눈다 또는 그냥 5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15가지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요건 이제 어떻게 돼? 그럼 1번 동전이 2번이고 2번 동전이 2번이고 4번 동전이 1번 요런 가디순이 적용돼야 됩니다. 물론 안 뽑히는 동전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죠? 나머지 다 2번, 2번이니까 그 구성을 선택하는 거 3가지를 먼저 곱해놓고 갈게요. 이 구성은 어떻게 돼? 가디순 적용해주세요. 5팩을 무엇으로? 2팩, 2팩으로 나눌까요? 예스! 이렇게 하면 딱 좋겠네.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5, 4, 3, 2팩이랑 슝 지워서 30, 그러니까 총 90까지가 될 거고요. 요 경우는 자,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일단 1번, 1번, 4, 4, 4인 거지. 이제 감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놓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지만. 자, 이때는 어떻게 돼? 그렇지. 이것도 2번 뽑을 동전을 1번을 할까, 2번을 할까, 3번을 할까 선택해야 되니까 3가지를 곱하시고 그 다음에는 5팩을 2팩, 3팩으로 가디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10이니까 30까지. 마지막. 여기는요? 4번만 5번이야. 한 가지죠. 고민의 여지가 없어.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리나? 노랑으로 쓸까? 땡땡땡 하고 써야 되겠다. 이러면 되지. 한 가지. 자, 그래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결과인 거고요. 136가지, 그치? 120에다가 1 더하니까 136가지입니다. 제가 말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객관식이잖아. 자, 결국 우리가 그 조건부라며, 그죠? 앞면으로 모두 나오거나 뒷면으로 모두 나온 것 중에 누가 올라가는 거야? 앞면으로 모두 나온 게 올라가는 거잖아. 맞아? 그럼 분자가 몇이에요? 136이라는 거죠. 136은 뭐의 배수예요? 일단 4의 배수기는 하잖아. 그치? 36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이제 나눠요. 약수를 구했다지 뭐야?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한 번 더 쪼개면 2 곱하기 7이 17이잖아. 약분해서 17, 이 약수가 17이 있네? 이거 정답이 17. 왜냐면 여기 17의 배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약분해가지고 나온 건데 17의 배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는 있어요. 물론 마무리는 해야 되겠지만 요런 것도. 근데 이렇게 풀려면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의 확신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긴 하지, 그치?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모두 앞면인 경우. 자, 모두 뒷면인 경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우고 어차피 저기랑 같이 봐야 되니까. 136은 나 이미 킵해놨어. 그죠? 이제 모두 뒷면인 경우로 갈게요. 136 더하기 뒷면 계산해서 136을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모두 뒷면인 경우는 이거 오히려 쉬워요. 모두 뒤가 되려면, 자, 여기서 한번 분석하고 갑시다. 모두 뒤가 되려면 얘는 안 건드려도 돼. 또는 짝수번 건드려야 돼, 그치? 대신에 얘는 어때요? 무조건 한 번은 건드려야 돼. 그리고 홀수번이야. 크죠? 아니지, 모두 뒷면이니까, 그치? 한 번은 건드려야 돼. 모두 홀수번.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는 짝수번. 이것만 생각하면 얘도 쉬워요. 똑같은 구성이야. 1, 2, 3, 4의 경우에 만약에 얘를 아예 안 건드렸어. 그건 가능하죠. 아예 0번부터 생각을 해갖고 여러분들 찬찬히 가도 되니까 아예 안 건드린 경우는 어떻게 돼? 나머지 5개를 다 여기서만 건드려지는 거예요. 이거 안 건드려지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얘가 5번 건드려지고 안 건드리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한 번씩은 적어도 건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0은 홀수 아니잖아. 그치? 가능한 게 이런 거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 살짝 홀수번 해서 모두가 뒷면이 될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알겠죠? 이거 뭐 한 거겠어? 1, 1, 1, 2, 3 이거 이제 배열하러 가는 그런 구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방법 자체를 이렇게 가보자는 거지. 그죠? 이해되세요? 그럼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0번인 건 더 이상 없거든? 맞죠? 자, 그러면 이게 2번인 경우는 어때요? 짝수번이니까. 그럼 합이 3이니까 이들을 얘 111밖에 없겠구나. 그냥 끝이에요. 이거 4번이 되면 더 이상 안 되지. 여기는 최소 111이어야 하니까. 최소가 이미 끝났어. 그지?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는 1, 2, 3, 4, 4를 배열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일단 3개 뽑을 1번을 고르는 방법의 수 3가지 먼저 곱해놓고 갈게요. 여기서, 그치? 그리고 가디수를 적용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5팩을 3팩으로 나눕니다가 되어가지고 5, 4, 20에다가 곱하니까 60까지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어때요? 고르게니까 뭘 고를 필요는 없어. 그치? 그 다음에 그냥 이것만 가디수는 적용이 되면서 5팩을 2팩으로 나누어 줍니다. 여기도 60까지. 그래서 이 둘은 120까지가 되겠죠. 끝. 정답은 그래서 256 분의 136. 4로 한 번 더 약분할까요? 이렇게. 4로 나누면 34까지 갔겠지? 그치? 이렇게. 그치? 그치? 4로 나누면 여기가 64. 오, 한 번 더 나눠지는구나 해가지고 정답은 32분의 17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런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개씩, 몇 번씩 뒤집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 분석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 더 말을 할게요. 보기가 너무 2에 거듭지고 꼴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생각을 할 때 4개 중에인가? 아니면 동전을 던지는 확률에 대해서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을 곱해야 되나?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독립시행의 확률 가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요런 다양한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더해서 256이 등장을 할 줄이야.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올 수 있는 어차피 모두 앞면이거나 모두 뒷면이 된다라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모두 앞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앞면이 나이는 짝수번만, 뒷면이 나이는 홀수번이 뒤집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고 그래봐야 5번이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배열을 해주시는데 저처럼 이 동전에다가 번호를 주면 상당히 편안해질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 29번으로 넘어갈 거고요. 2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기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나왔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단답형 주관식 29번은 지금 3월, 4월, 6월 다 좀 편안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거기서 흰 공 또는 검은 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건데요. 흰 공만 2개를 꺼낼 확률이 P.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하나씩 꺼내지는 게 Q. 검은 공만 2개 꺼낼 확률 R입니다. 여러분들. PQR을 더해서 1이겠죠? 맞아?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검은 공, 흰 공만 들어있는 데에서 2개를 꺼내면 케이스를 나눠봐요. 흰 공만 2개거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거나 검은 공 2개거나 케이스 총 3가지입니다. 전체 확률이니까 1이겠죠.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자, 일단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필요하면 쓸 텐데 별로 필요 없길래 지운 거예요. 자, P와 Q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 공만 2개를 뽑는 때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이 서로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흰 공의 개수를 정하셔야 될 때입니다. 검은 공은 자연스럽게 40-X개가 될 테니까. 좋죠, 그죠? 그 다음은 계산이지 뭐, 그치? 자, 가보도록 합시다. 어떤 식으로 가느냐? 흰 공만 2개 꺼낼 확률인 P는요, 40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X만 2개 뽑는 겁니다.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의 확률은요, 4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확률, 전체 경우의 수 분의 X에서 1개, XC1로 굳이 쓸 필요 없죠, X. 40-XC1로 굳이 쓸 필요 없죠, 40 빼기 X. 이렇게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럼 굳이 내가 분자를 계산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이 부분만 정리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조합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하나 더. X는 어차피 개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가 0보다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흰 공이 무조건 존재는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 0 아니니까 X 0 아닐 거 아니냐고. 약분해도 되지. 그치? 약분하시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X-1 양변에 2 곱하시면 80-2X가 되고요. 넘어갈 거 넘어가니까 3X는 81 되겠죠? X는 몇 개? 27개. 끝! 자, 문제에서 뭘 원한다고 했냐면 R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60R을 구하라고 했어요. R부터 구해볼까요? R 어떻게 구해요? 전체 경우의 수가 40C이고요. 그 중에서 검은 공만 2개 뽑는 거니까 27을 제외하면 13C2가 되겠네요. 요거 계산해야 돼. 거기다 60 곱하래요. 계산 엄청날 것 같아? 아니야. 40 곱하기 39, 2로 나눈 거 분해 13 곱하기 12, 2로 나눈 것이 되다 보니까 요렇게만 하면 돼요. 둘 다 2를 뽑다 보니까. 그죠? 약분하시고 한 번 더 지우시고. 그죠? 한 번 더 지우시면 이거 10분의 1이니까요. 정답은 얼마예요? 6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 뭔지 알겠죠? 쉬워요. 맞죠? 그죠? 계산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설마 뭐 계산이 엄청 많기야 했겠어. 안 그래? 그죠? 자, 마지막 문제 30번으로 갈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28번보다 30번이 생각만 잘했다면은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잘해야 돼. 이게 좋은 이야기인가? 잘 모르겠어. 그렇죠? 생각은 잘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쉬운 문제야.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도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였고요. 여기까지 육모 범위까지를 따졌을 때 그래도 30번으로 나올 만한 손꼽히는 유형 중 하나가 중복조합이잖아요. 그죠? 자, -2, -1, 0, 1, 2에서 쏘는데 여기에 있는 말들이 완전 외계어입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x에다가 fx를 더한 것이 x 안에 있대요. 뭔 소리야. 자, 5개밖에 되지 않을 때는 뭐부터 하면 제일 좋으냐? 대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저렇게 읽으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2 한번 넣어봐. 요게 x 안에 있대. 그러려면 자, 봐요. 함수값으로 가능한 게 -2, -1, 0, 1인데 -2가 되면 둘이 더해봐. -4는 원소 안에 없잖아요. 아, -2는 안 되고 -1도 안 되고 0, 1, 2가 가능한 거지? 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알겠어, 그죠? 자, 그럼 또 해보자. -1 더하기 f -1은 요게 x 안에 들어있으려면 뭐부터 가능해? 합이 -2부터 가능하니까 -1, 0, 1, 2는 돼?
다 돼. 누구만 안 돼? 마이너스 2만 안 돼. 안 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치? 일단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0을 대입하시면 F0은 전부 다 X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F0은 전부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어. 프리패스예요. 자, F1은 어때요? 이렇게 더해서 X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안 되는 것은 2가 안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되는데 2가 되는 순간 합이 3이 되어서 안 되겠구나. 요런 생각. 자, 마지막으로 2가 되면 2 더하기 F2는 어때요? 그러려면 얘는 마이너스 2도 되고 0도 되고 아니,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는데 1, 2가 안 되겠지? 자, 여기서 혹시라도 눈치를 미리 챘으면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약간 수미상관. 앞뒤가 같아. 앞뒤가 같지 않니, 여러분? 봐봐. 마이너스 2는 위쪽에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안 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하나만 안 돼. 0은 다 돼. 다시 1쪽으로 넘어오니까 어때요? 2만 안 되고 1, 2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위아래로 좀 겹치죠? 그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런 걸 미리 체크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문제에서는. 그런 눈치를 채고 갑시다, 우리.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래요? 이것까지 분석하자. 모르겠고, 자,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 F0. 0 넣으면 1. 1 넣으면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방향으로 함수가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요거 딱 보고 중복조합임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저는 지금부터 이런 원소를 가리키는 경우들을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OH 오겠죠? 나 H 안 써, 사실. H 안 쓰는데 H를 쓸 때가 딱 하나 있어요.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는 거면 5개에서 5개니까 어느 방향인지 고민할 일이 없잖아. 그때는 H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2이 더하면 1 빼니까 9C5죠.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원래 우리가 하듯이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 먼저 그릴까요? 자, 5개, 5개로 쏘는 겁니다. 각각 몇 개를 받았는지가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공과 칸막이를 사용합니다. 요 5개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 4개랑 모두가 몰아주기를, 예를 들어서 모두가 몰아주기를 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공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오게 되는 거죠. 공 5개, 칸막이 4개. 해서 9C5, 9C4 아니면 9팩을 4팩으로, 5팩 4팩으로 나눕니다. 다 좋아요.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4, 3, 2. 엄청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있잖아. 약분 슈르륵 하시면 126이야. 전체 경우가 126까지밖에 안 돼요. 할 수 있을 만하지. 그 중에서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자, 그러면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찬찬히. 아까 제가 말한 것을 잘 떠올려야 돼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말들을 제가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는 무엇을 못 쏴? 마이너스 2가 쏘면 안 되는 것들은 마이너스 1을 쏴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를 쏴도 안 돼요. 그죠? 마이너스 1은 누굴 쏘면 안 돼? 마이너스 2를 쏘면 안 돼. 이 과정들만 여러분들이 남겨놓으면 되거든요. 요렇게 이것도 순서 바꿔서 쓸게. 0은 다 돼. 0은 다 되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1과 2가 또 그런 행동을 합니다. 1의 경우에는 2를 쏘면 안 되고 2는 2와 1을 쏘면 안 돼. 뭐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죠? 상황 분석이 됐어. 그 다음에 봐봐요. 어차피 작거나 같다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를 쏘게 되면요.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마이너스 2를 쏴요. 그러다 보니까 2나 2, 1을 쏘는 경우에 대한 고민 걱정은 사라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 맞아? 그죠? 자, 그럼 내가 이 모든 조건에서
요들에 대한 조건만 잘 따져주면 여기가 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쏘게 되는 순간 작거나 같다 방향이 되기 때문에 얘는 다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써야 돼. 그러니까 이 걱정이 사라져요. 이들에 대한 케이스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잘 봐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을 쏘는 경우를 해볼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총 3가지 경우를 나누려고 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을 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케이스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를 쏜 경우. 지금 보면 하나, 둘, 3가지 케이스를 나눠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겹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그들에 대해서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어때요? 봐봐. 제일 크거나 같은 값이 마이너스 2를 선택했어. 그럼 이들은 다 그냥 마이너스 2를 선택해야만 해요. 오, 맞죠? 그쵸? 결과,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고민의 사항이 아니야. 맞아, 그치? 자, 두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을 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을 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주니까 이들은 어때? 다 작거나 같은 걸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조건 여기 안에서 선택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요 4개가. 자, 결과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칸막이 세울까요?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공 몇 개? 4개 필요하죠? 하나, 둘, 셋, 넷 몰아주기 한 걸 결과로서 각각 몇 개 갖고 오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칸막이 하나, 공 4개에 대한 배열이 되고요. 이건 몇 가지? 5팩을 4팩으로 나누는 5가지가 되어줍니다. 맞죠? 아, 나 아직 겹치는 거 안 했어. 그러니까 그건 좀 기다려요. 자, 3번 케이스는 마이너스 1이 무엇을 쏘기로 했대? 마이너스 2를 쏘기로 했대. 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를 쏘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를 쏴. 이렇게 되면, 자, 봐요. 나머지들은 어때?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외쳤어, 얘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밑으로는 다 마이너스 2를 쏴야 해. 그러니까 여기는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얘만 자유로운데 얘가 쏠 수 있는 건 어때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5가지가 다 가능하죠. 자, 여기서 겹치는 경우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잘 생각해 보시면 F-2가 마이너스 2를 쏠 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를 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이게 겹치는 경우죠. 그죠? 또 요렇게 둘이 겹칠 수 있고 요렇게 둘도 겹칠 수 있잖아. 두 번째 겹치는 경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을 쏘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를 쏘고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둘이 겹치거나 요렇게 둘이 겹치거나잖아. 마이너스 2에 대한 이야기고 마이너스 1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죠, 맞죠? 자, 요 경우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지. 둘 다 마이너스 이거였잖아. 얘가 마이너스 2를 외치는 순간 죄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래서 그 한 가지는 겹친 거고. 그럼 여기는 어때요? 잘 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인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을 쐈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를 쐈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됐어요. 근데 본대로 요게 마이너스 2를 외치는 순간 나머지는 어떻게? 마이너스 2를 쏴야만 해. 작거나 같은 방향이어갖고. 어이구, 한 가지죠. 총 몇 가지? 11가지 중에서 2개가 겹칩니다. 그래서 9가지가 나왔어요. 요 9가지가 내가 제외시켜야 되는 건데 어디에 있는 9가지냐면 이쪽에 있는 9가지예요. 잘 생각해봐요. 거울 모드로 반대로 돌려. 여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처음부터 눈치를 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9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 그렇게 18가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답은 아까 구한 126에서 18가지를 제외시켜주고 답은 그래서 108이 되어주는 거겠죠. 괜찮아? 자, 저는 이거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시면 여러분 지금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로 1과 2한테 제약 조건을 줘서 가져가 보세요. 1과 2가 제약 조건을 갖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똑같은 사항이 발생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에 따라서 생각해주면 돼. 얘네가 가장 작은 애들이 2를 선택하면 나머지들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죄다 2여야 되겠지? 상황이 똑같아요. 크다 작다의 말만 반대로. 약간 이렇게 뒤집힌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다면 위에 있는 9가지를 구하시면서 밑에 있는 것은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28번, 30번 정도는 여러분들 생각할 거리가 좀 있었을 거고요. 복습하시면서
내가 생각을 했던 게 못해냈던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좀 더 열심히 분석을 해놓고 우리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할 거니까요. 그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앞으로를 더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오늘은 조금은 푹 쉬시도록 하시고 다음에 우리 수능 완성부터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